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4월 22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이 80만 원 구간에서 지지자리 만들려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전고점 새로이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늘 윗꼬리 아랫꼬리 만들면서 보합권 유지하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잠시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입니다. 연속된 고점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공매도 현황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어제는 지난주보다 약 1% 정도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은 전고점 돌파의 영향으로 1% 이상 공매도 비중이 늘었었는데요. 16일 2% 이상 공매도 물량이 빠져주면서 쇼 커버링이 나왔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이 고점을 터치해주는 경우 쌓이고 있던 공매도 물량이 풀리면서 쇼스퀴즈 형상으로 상승폭을 대폭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재 미중 관세 전쟁, 무의미한 수치가 오락가락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23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발표 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88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차츰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난달 다시 한번 꺾이고 말았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포인트가 기준인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93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기업들은 긴축 경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매출액이 감소했다, 신규 발급이 줄었다, 이런 뉴스들도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영향을 받는 종목만 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국내 시장은 이 순환매라는 단어가 쓰이는 시장입니다. 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겠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사는, 그래서 현재 이슈가 없다 하는 혹은 연관되지 않은 종목들이 수도 없이 빠지고 있는데요. 악재가 딱히 없는데 내 주식이 빠진다 싶으면 팔리고 있구나, 순환매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방산산업의 경우는 지속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관세 회피 종목이라는 이유로만 관심이 쏠린 건 아닌데요. 지난달 유럽연합에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촉진하기 위해 총 8천억 유로, 하나로 약 1272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동원 구상을 담은 국방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내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유럽 방산산업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 내 방산업체들이 기존에 계약된 물량을 소화시킨 후 연합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우선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는 데 감당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공급처를 잃은 소비국들은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방산 수출 1위인 미국에서조차 기존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주변국들의 국방비 증액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운명처럼 한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톱10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사실 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기가 어려운데 한국 방산 품목이 품질도 좋고 기존보다 저렴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슈 없이 기존의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 별로 없죠. 더군다나 전쟁 중에 손에 익은 무기 쓰지 싸다고 익숙하지 않은 거 쓰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쪽은 쉬지를 않아요. 가볍게 말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이 방산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이 6조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됐었는데요. 올해는 34조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설명으로 몇몇 종목을 떠올리는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종목들이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들인데 전체적으로 급격한 주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국방비 수준이 평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산산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은 뻔하다 싶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빠르면 수일 내로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은 공시가 발생된 후에 매수를 시작하실 예정이신가요? 매번 늦은 정보로 아쉬워만 하셨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방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혹은 몰라도 괜찮다고 무시하고만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주식 계좌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필요성을 느끼셔야만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된 고점 돌파로 고점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제 생각엔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먼저 연간 재무제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도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가량 높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 이 PER 최근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은 10배 내외로 해서 적지 않은 배율이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현재 주당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방산 섹터의 경우 평균 지금 20배 내외니까 높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만 보고 확신하긴 어려우니까요. 하단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요 24년 4-3분기 ROE가 18.79%로 확인이 되는데요. 4-4분기의 경우 여기에는 비어있는데 53.94%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끼리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분야의 성장 가능성까지 생각해보면 지금은 적정 주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방산주, 그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실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요. 보통 이 유상증자라고 하면 악재로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ROE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돈을 잘 써서 얼마나 잘 벌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신주 배정에 관련해서 일정이 보류된 가운데 결정되는 날까지는 유상증자에 대한 걱정은 잠시 미뤄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된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간의 가격 이동 평균, 이평선을 30일로 설정을 하셔서 1차 지지선을 설정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지지선으로 60일 이평선을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방산주의 흐름은 랠리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매우 선명한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지지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이 가장 돋보이는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2차 지지선으로 설정하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 넓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려도 매도는 각자의 마음이 동할 때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만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양방향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말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라면 오늘 같을 때 30% 수익 실현하고 또 1차 지지선에서 추가 30% 매도하면서 현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 재매수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는 안전한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양방향 대응에 대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가 매수 기회 놓쳤다고 안타까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건강한 투자 활동을 위해 아쉬움은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경우 큰 비중은 자제하시고요. 2차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 대비해서 충분한 현금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상증자 이후까지 보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양방향 대응 꼭 필요한 장이거든요. 매도와 재매수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현금 사이즈 키우는 작업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대응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요 위에 번호로 방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건강한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대선 후보 일정에 따라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선 관련주는 이런 패턴 없이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기 테마주인데요. 이번 주 일정에 맞춘 급등 예상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도 대선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테마 자체가 이번만큼은 짧게 끝날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율의 방향이 조금 기울어진 탓에 다른 후보의 대선 관련 종목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집 샀다, 차 바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간이 짧게 예측되는 만큼 집중하셔서 수익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된 자료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부디 많이 활용하셔서 즐거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게 저를 위해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피드에 뜰 수 있게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더 쉽고 유익한 정보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